시민이 출자해 만드는 대구시민 햇빛발전소 9기가 운영 중인 가운데 올해 안으로 4기가 추가로 설치됩니다. 대구시는 오는 2050년까지 시민 햇빛발전소를 500곳으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북경제진흥원의 청년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에 정착한 청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초콜릿 전문점을 창업해 지역 농산물을 접목시키는 방법을 연구하는 등 지역에 녹아들고 있는 청년 창업가들을 만났습니다. 영천시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협약 공모 사업에 선정돼 국비 21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영천시는 앞으로 읍면 지역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확충하는 등 생활 여건을 개선한다는 계획입니다. 경주 황성공원 내에 복합문화도서관 건립 사업이 추진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탄소 중립이나 아리백 같은 말이 이제는 어색하지 않습니다. 일상 속에서 탄소 줄이기 활동도 많이 하는데요. 시민들이 출자해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고 전기 판매 수익을 배분하는 시민 햇빛 발전소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대구에는 현재 9곳에서 시민 햇빛 발전소가 가동되고 있는데요. 올해 4기가 추가로 설치됩니다. 탄소 중립을 위한 시도가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관건은 시민의 참여입니다. 박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수성못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 시설입니다. 지난 2008년 대구에서 처음으로 시민들이 조합원이 돼 만든 대구 시민 햇빛 발전소 1호기입니다. 설비 용량 30kW로 사업비는 2억 4천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모두 시민들이 출자한 것입니다. 시민이 조합원으로 참여해 출자금을 내면 협동조합에서 공공기관이나 민간 부지를 임대해 발전시설을 짓고 생산된 전기는 모두 한전에 판매합니다. 그리고 그 수익금은 출자금에 따라 다시 조합원들에게 배분됩니다. 현재 대구에 설치된 시민 햇빛 발전소는 2008년부터 2021년까지 모두 9기, 공원이나 정수장, 주민센터, 기숙사 옥상 등 위치도 다양합니다. 시민이 햇빛 발전을 하는 생산자가 된다. 햇빛 농부가 된다. 저희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탄소 중립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과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올해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발전소 설립 취지에 공감하고 부지를 제공하면서 연구원 주차장과 옥상 등 4곳에 햇빛 발전소가 추가로 건립됩니다. 완공 시점은 올해 11월이 될 전망입니다. 대구시는 오는 2050년까지 시민 햇빛 발전소를 500곳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단순 시민 참여뿐 아니라 청년 참여형, 청년 주도형, 실버 솔라형 등 다양한 유형의 사업 모델도 발굴합니다. 관건은 시민 참여입니다. 사단법인 누구나 햇빛 발전과 대구시는 공공기관과 기업, 협동조합 등을 연계하며 시민 홍보를 활성화해 시민 햇빛 발전소를 통한 대구의 탄소 중립에 이바지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근수입니다. 제주살이를 하며 우연히 만나 영천에서 창업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경북경제진흥원의 지원으로 건강한 초콜릿을 직접 만들며 수제 초콜릿 전문점을 창업했는데요. 청년들의 열정이 자연스레 영천 지역에 녹아들고 있습니다. 신병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영천에 자리한 수제 초콜릿 전문점. 가게 안에는 달콤한 향기와 아기자기한 소품들이 가득합니다. 난민 아프리카에서 직수입한 카카오콩을 저온 로스팅을 거쳐 70시간 이상 맷돌 장비로 갈면 액체 상태의 걸쭉한 초콜릿 원료가 만들어집니다. 설탕 대신 비정제 원당과 천연 버터를 넣어 건강한 초콜릿과 쿠키를 만듭니다. 수제 초콜릿 전문점은 유럽에는 마을마다 하나씩 있을 정도지만 국내에는 많지 않습니다. 초콜릿을 좋아하는 청년들은 건강하고 몸에 좋은 초콜릿을 만들기 위해 과감하게 창업을 선택했습니다. 지난 2019년 경북경제진흥원의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에 선정되면서 창업자금을 지원받아 영천에 안착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처음 여기 영천에 온 건 사실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라고 해서 그 지원을 받아서 이쪽으로 오게 된 거였고 그 지원이 없었으면 사실 저희가 이렇게 창업을 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저희한테는 되게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12살 차이 띠동갑 두 청년의 인연은 제주도에서 시작됐습니다.
각박한 도시 생활에 지쳐 몸과 마음의 쉼을 위해 제주살이를 하던 중 우연히 만나 친해졌습니다. 초콜릿 시식회 등 소소한 행사와 축제를 열며 낯선 영천살이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영천을 비롯한 인근 도시에 입소문이 나면서 택배 주문 외에도 사람들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이걸 즐겼으면 좋겠다는 마음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하게 되고 직접 만들고 직접 수입한 이런 번거로운 일을 시작하게 된 거잖아요. 그런 기대로 여기를 계속 찾게 될 것 같고 또 그런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 공간을 좋아할 것 같아요. 지역 축제에 참여하고 지역 농산물과 초콜릿의 조화를 연구하면서 초콜릿을 매개로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공간과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물론 초콜릿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영천 안에서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는 곳이 되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지금도 이제 계속해서 그런 문화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몸에 좋은 초콜릿을 향한 청년들의 열정이 자연스레 영천 지역에 녹아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병균입니다. 영천시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농촌협약 공모 사업에 선정돼 국비 21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농촌협약은 중앙과 지방이 공동의 정책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한 제도로 농촌 정주 여건 개선과 생활 서비스 제공 사업 등이 추진됩니다. 영천시는 이번 공모 선정에 따라 앞으로 5년간 총 사업비 333억 원을 투입해 금호읍과 청통면, 화산면, 화북면, 고경면, 부간면, 대창면을 중심으로 생활 SOC 시설을 확충하는 등 다양한 생활 여건 개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주 황성공원 내 복합 문화도서관 건립 사업이 추진됩니다. 경주시는 도서관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도서관은 오는 2026년까지 사업비 787억 원이 투입돼 3만 제곱미터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경주시는 앞으로 건립할 복합 문화도서관을 지역의 역사를 기억하는 기록관이자 시민소통 공간으로 미래지식정보센터로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5월 대구 경북 지역 소비자 물가가 3%대로 상승했습니다. 2일 동북지방통계청의 소비자 물가 동향 자료를 보면 대구의 5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1.23포인트로 지난해보다 3.2% 올랐습니다. 하지만 지수 상승폭은 올해 1월부터 계속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의 5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2.02포인트로 작년 같은 달보다 3.1% 상승했습니다. 지난 2일 영양군에 베트남 계절 근로자 198명이 추가로 입국했습니다. 지난 4월에 이어 올해 2차로 입국한 베트남 근로자들은 앞으로 5개월 동안 고추와 상추, 과수 등의 농가에서 영농 활동을 지원하게 됩니다. 영양군에는 지난 2월에 MOU를 맺은 베트남 하방군에서 지금까지 총 405명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들어왔고 오는 8월 초에 250여 명이 더 입국할 예정입니다. 한 주간 발생한 뉴스를 재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주요 이슈는 뭐가 있었는지 이상원 뉴스민 기자를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화상 연결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뉴스민 이상원 기자입니다. 네, 우선 지난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이슈부터 종합해 주시죠. 네, 대구시가 추진하는 가창면의 수성구 편입 갈등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라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대구시가 대구 경북 신공항 사업자 모집을 위한 설명회를 열었다는 뉴스도 짚어보겠습니다. 네, 대구시가 달성군 가창면의 수성구 편입을 추진하는 중인데요. 지난주 첫 주민설명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산되고 말았다고요? 네, 지난달 30일 오후 2시부터 가창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던 설명회는 1시간 만에 파행으로 결론났습니다. 현장에는 가창면 주민 200여 명이 참석했고 대구시는 편입에 필요한 행정 절차와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한 후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반대 주민들의 거센 항의에 부딪혔습니다. 반대 주민들은 대구시가 이미 편입을 기정사실로 한 채 요식행위로 주민설명회를 한다며 반발했고 찬성 주민들은 대구시의 계획을 들을 기회도 박탈한다며 맞섰는데요. 대구시는 찬반 주민들 간 몸싸움까지 발생하자 결국 설명회를 더 진행하지 않기로 했고 설명회가 법정 의무 사안이 아닌 만큼 추가 개최는 예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설명회는 무산됐지만 대구시는 편입 절차를 그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죠. 네, 대구시는 오는 15일부터로 예정된 대구시의회 정례회에 편입을 위해 필요한 의회 동의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홍준표 시장은 설명회가 개최되던 날 기자들과 만나서 연말까지 편입을 마무리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지난 2일 대구시는 수성구와 달성군의 관할구역 경계 변경 조정 신청에 대한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동의안이 의회에서 처리되면 대구시는 행정안전부에 경계 변경 조정 신청을 하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경계 변경 자율협의체 구성에 들어갑니다. 협의체는 최대 150일 동안 운영하면서 편입 여부 등을 논의해 최종 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만 동의안은 다른 안건과 다르게 3분의 2 이상의 의원이 찬성해야 가결됩니다. 네, 그리고 대구시가 서울에서 신공항 사업 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요? 네, 지난달 31일 대구시는 서울 공군 호텔에서 공공기관, 금융기관 및 건설사 등을 대상으로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사업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구시는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군이 의성 일대로 이전한 뒤 후적지는 글로벌 관광, 상업, 첨단 사업 중심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설명회에는 사업 대행자로 참여 가능한 LH, 한국공항공사 등 공공기관뿐 아니라 국내 50대 건설사 및 지역 건설사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대구시는 특별법에 따라 공공주도 방식 공동출자 법인을 사업 대행자로 선정할 계획으로 연말까지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주간 이슈 점검은 여기까지 듣죠. 이상원 뉴스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제강점기 신사참배 거부운동에 앞장섰던 고 김상진 선생을 기리는 추모회가 선생의 생가인 예천 금당실 마을 소소당에서 열렸습니다. 추모회는 예천 기독교연합회와 모천 사회적 협동조합의 주관으로 기도회와 음악 공연으로 진행됐습니다. 김상진 선생의 애국 활동은 예천 지역의 역사를 기록한 예천군지 등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구 지역 시민사회가 지방의회 해외연수 조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행 제도를 제대로 지키고 더욱 엄격히 심사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대구 참여연대는 지난해 말 대구시의회나 최근 수성구의회의 해외연수 등을 살펴볼 때 연수의 정책적인 목적이 모호하고 외유성인 일정이 많다며 과거의 문제점들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난 2019년 대다수의 회가 공무 국외 출장 조례를 제정하고 심사 기준표도 만들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별도의 위원회를 운영해 지방의회 해외 연수의 가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안동시 자율방법연합회가 한마음 체육대회를 열고 대원들의 화합과 친목을 다졌습니다. 안동시 24개 읍면동 자율방법대원과 가족, 기관, 단체장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유공대원 표창과 체육대회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자율방법대는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자원봉사단체로 관할 경찰서와 협력 관계를 갖고 방범 활동과 청소년 계도, 사회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영천시가 군소음 피해 보상 대상 지역 주민 100명에게 보상금 2,400여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군소음 피해 보상금은 군용비행장 군 사격장 소음 방지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대상 지역은 화산면 대안리, 청통면 용천리, 신영면 신덕리 일대입니다. 보상금은 소음 정도에 따른 1인당 월 3만 원에서 6만 원이며 거주기간과 전입시기, 사업장 및 근무지 위치 등의 조건에 따른 감액을 적용해 개인별 보상 금액이 결정됐습니다. 한편 소음 피해 보상은 해마다 진행하며 올해분 보상금 신청은 내년 1월에서 2월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AI 날씨와 생활입니다.